엔비디아의 AI 서버 한 대 안에는 수십 개의 HBM 칩이 붙어 있습니다. 그 HBM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 흐름을 직접 틀어막겠다고 나섰습니다. 단순한 제재 확대가 아닙니다. 표적이 바뀌었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복수의 외신은 미국 정부가 HBM2부터 최신 규격인 HBM3E까지 전 세대의 HBM을 대중국 수출 통제 품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 발효된 규칙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히 읽힙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지금? 왜 메모리인가? 미국이 그동안 겨냥해온 건 엔비디아의 AI 칩이었습니다. 그런데 칩만 막아선 한계가 있었습니다. AI 칩이 작동하려면 초고속 메모리, 즉 HBM이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HBM을 통제하면 AI 연산 능력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미 통제 품목 확대, 우려 거래자 목록 추가, 신규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FDPR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건 FDPR입니다. 한국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쓰였다면 미국 법으로 수출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다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HBM 생산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나머지 일부를 생산하지만 사실상 글로벌 HBM 공급은 두 한국 기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두 기업에게 중국은 두 대 단일 시장입니다. 한국 기업 평가는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세부 HBM 매출 수치는 공개 IR에 구분되지 않아 정확한 손실 규모를 지금 단계에서 수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생산 지배력이 높을수록 미국의 통제 요구도 강해지는 역설. 이게 지금 한국이 서 있는 구조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공급자라는 위치가 동시에 가장 강한 압박을 받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압박이 구체적으로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압박은 중국 매출 직격입니다. 수출 통제가 발효되면 삼성, 하이닉스는 중국 고객사에 HBM을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두 기업의 중국 공장은 2025년 9월 기준으로 미국의 VEU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 미국산 장비를 들여오려면 건별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압박은 미국의 투자 요구입니다. 미국은 동맹국 기업들에게 자국 내 투자와 공급망 협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관세와 통상 압박을 카드로 함께 들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하거나 확대하는 시점과 이 압박이 맞물리고 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 번째 압박은 중국의 추격입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 CXMT는 현재 16나노 전후 공정의 D램 생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HBM3 이상 고사양 제품을 만들려면 EUV 노광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장비는 미국의 규제로 중국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부 업계 보도에서는 CXMT의 HBM 수율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CXMT가 공식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없어 검증이 어렵습니다. 확실한 건 이것입니다. 중국이 단기간에 한국 HBM을 자체 대체하기는 현재 기술 구조상 어렵다는 것. 하지만 추격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 세 갈래 압박 속에서 한국이 가진 실질적인 협상 자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당장 한국 HBM 없이는 AI 산업을 굴릴 수 없습니다. CXMT가 한국을 따라잡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국의 실질적인 협상 창구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핵심 변수입니다. 미국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의 흐름을 보면 이 압박이 어디서 왔는지가 보입니다. 2022년 10월 광범위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시작으로 2023년 규제 보완, 2024년 첨단 칩 통제 강화에 이어 2025년에는 HBM까지 타깃이 확대됐습니다. 규제의 범위는 매년 넓어지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도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의 공식 대응 방침은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프레임과 중국이라는 핵심 시장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미국 현지 투자 확대 발표 시점과 미국의 수출 통제 압박이 점점 맞물리고 있다는 구조입니다. 투자를 통한 협력이 규제 완화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투자를 해도 통제는 별도로 진행되는가? 이 답이 두 기업의 2026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HBM 공급망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이 구조가 더 선명해집니다. 한국이 생산하고 미국의 엔비디아가 설계한 AI 칩에 탑재돼 중국의 AI 데이터 센터로 흘러들어가는 구조. 미국이 이 흐름의 한가운데를 막으려는 것이고 한국은 그 흐름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조용히 바뀐 계산이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AI 굴기를 막으려면 칩뿐 아니라 메모리까지 통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메모리의 90%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 이름을 이 계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판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위치는 어디이고 무엇을 아직 증명해야 할까요? 생산 지배력과 기술 격차는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이 압박의 교차점에서 한국이 정부, 기업 차원의 통합 전략을 내놓을 수 있는지는 아직 시험대 위에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성은 자동으로 협상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남은 과제입니다. 전 세계 HBM의 90% 이상을 만드는 나라, 미국도 중국도 당장 그 공급 없이는 AI 산업을 돌릴 수 없는 나라. 한국 반도체가 전략자산이라는 말은 이제 비유가 아닙니다.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고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가 앞으로 10년의 방향을 가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계속 주목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